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갑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갑질 논란인데요. 이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해당 학교의 전 이사장 81살 남성인데 이 전 이사장이 벌였던 사건입니다.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폭언과 욕설 그리고 반말을 하면서 각종 갑질과 횡포를 일삼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요. 지난 2020년에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자, 갑질 논란으로 수사까지 받았다는 건데 얼마나 심했으면 오죽하면 세상에 이사장을 상대로. 그렇죠. 이사장 고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4명이고 이 4명이 이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교장이 있습니다. 교장이 폭행, 갑질 같은 걸 당했는데요. 들어보면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2018년인데요. 옷걸이 같은 걸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아, 잠깐만요. 이사장이 교장을. 당신 교감이긴 한데 이제 교감. 다음에 교장이 되겠죠. 예. 담배꽁초 떨어졌다고 저걸 때리기도 했습니다. 담배 떨어졌으면 본인이 주워도 되는 거고 저게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펴서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학생도 아닌데. 학생도 때리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예. 사직서 받으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교장일 때는 정강이를 또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렇죠. 예. 뭐 깐다 이렇게 얘기 표현하죠. 지금 예,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 진짜 딱 저거네요. 사직서 해락했는데 그 지시를 안 따랐다 해가지고 교장한테 그렇게 폭행을 행사하고 등등의 폭행 또 어떤 모욕적인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고등학교를 사립을 나왔는데 아니, 이사장하고 교장 물론 뭐 이사장의 힘이 제일 세긴 세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편한 관계는 아닌데 말이죠. 존중을 해주는 예. 관계죠, 기본적으로. 근데요, 이 이사장의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내용을 들어보면 더 황당해요. 이런 식인 겁니다. 각서를 쓰라 그랬는데 너 왜 학교 안에서 밥 안 먹고 학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왔어? 그럼 2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썼는데 이 피해자가 위암 수술을 해서 식이요법을 해야 돼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왔던 거예요. 아니, 식이요법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되나요, 선생님이? 글쎄 모르겠. 심지어요. 자, 뭐야? 교사들 왜 거기서 모여 있어? 다시는 휴게실에서 모여 있지 마. 각서.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하고 왜 밥 먹었어? 각서. 그리고 뭐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이사장이 시켜서 거기 연예인 사진을 넣었답니다. 근데 연예인 사진 함부로 쓰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가 책임져. 각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무려 각서를 11번을 썼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예. 아, 교수님, 제가 이 교수님께는 좀 질문을 나중에 드리라고 이렇게 지금 뭐 원고에는 돼 있는데 이거 도저히 궁금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이시잖아요,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어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 나왔던 그 교감으로 있다가 교장이 된 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담배꽁초 안 주웠다고 그 이 옷걸이 가지고 맞았는데 그 모멸감을 갖다가 겪었기 때문에 아마 저분이 교장까지 됐겠죠. 그때 만약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면 안 됐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교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한 건데 그 뭐 사실 이 그 박목월 시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책도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바깥에 나와서 무한한 그 모멸감도 이렇게 감수를 하면서 이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참고 있다가 오직했으면 교장이 이사장에게 문제를 갖다 제기를 했는가. 제가 지금 나오는 얘기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2023년도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정도가 됐네요. 예. 자, 이사장 재직 당시 교직원들 상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게 지금까지 들으신 건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백지사직서, 백지수표는 들어봤지만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 각서에 백지사직서 내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업무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를 제출했는데도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수정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담당 업무를 소홀히 했고 앞으로 보고 누락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자진 사직하도록 하고 백지사직서를 함께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 회식 2차를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다면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런 일 반복되면 자진사직하겠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하라고 요구해서 해당 내용으로 작성을 하게 됐고요. 또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그 이사장이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잘 수행을 못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관련한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사직서 2장까지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양 변호사님, 교장 선생님이라면 최소한 그 학교 와가지고 재직하는 기간 30년 정도는 되셨을 텐데, 예? 아니 세상에 교장한테 이럴 정도면 애들은 또 얼마나 팼겠어요 또. 학생들에게도 틀림없이 좀 갑질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뭐 수업 중인 교사에게 들어가서 쫓아가서 폭언하고 욕설을 하기도 수업 했다라고 중에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사실 근무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교장 선생님을 왜 둡니까? 이사장은 이 학교 전반적인 외부 사정을 관리하는 거고 학교 내에는 관여하면 안 되죠.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교권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당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구멍에 포도청이어서 쓴 건 맞지만요. 이런 일 혹시 겪으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각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가 없습니다. 인정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 하지 제발 마세요. 예,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여쭐게요. 박 변호사님, 네. 재판부의 판단, 일단 전직이 됐어요. 그렇죠. 재판부가 일단은 뭐 폭행이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 오랫동안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서 또 각서를 작성하게 한 이거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이제 뭐 형벌 중에 하나긴 한데 글쎄요, 이 많은 피해자 또 많은 또 어떤 갑질이나 이게 이 폭행이나 이런 강요로 지금 이어진 상황인데 그게 지금 벌금밖에 안 된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좀 짧게. 그 교육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기본 소양도 안 돼 있는 사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그 교육자들 포함해서 사실 이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요,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냐면 학생들한테 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상당히 그 많이 그 드신 것 같은데 이 주위에 오랜 기간 동안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별게 아니겠죠. 그러나 그 1,000만 원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지금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더 심한 그런 그 벌을 갖다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거기 경영에서 손을 떼고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